드디어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전기에너지 생산에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도 1.5배속으로 듣고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 뭐 1.5배속으로 들어도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 딕션이 저대로 꽂힌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되시는 분은 정속으로 해놓고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를 좀 심하게 하긴 하지만 일단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이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뒤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로 따지냐면 그 영어에 따지면 알파벳과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이해를 못하시면 개념 이해가 안 됩니다. 잔소리 여러 번 했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자기장이란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기장은 쉽게 설명해서 자, 자석이죠. NS 그 요렇게 있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클립을 뭐 하는 거야? 갖다 붙이면 잘 와서 붙죠. 그럼 자석이 가지는 힘이 뭐야? 이 클립을 끌고 올 수 있도록 하는 힘, 즉 쇠붙이를 붙이는 힘이잖아요. 그 힘이 뭐야? 자기력이죠. 자석이 가지는 힘. 그런데 이 자기력이 무한히 영향을 미친다.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 가지 클릭하다가 와서 안 붙는 거지. 그치? 어느 한계까지만 가서 붙다가 여기 밖을 벗어나면 더 이상 안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력이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공간만큼의 영향을 미치더라. 그걸 자기장, 자기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장자가 마당장자거든요. 즉 자기력이 힘을 미치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자석뿐만이 아니라 전류도 자기장 만드는 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앙페르 법칙 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석이나 전류가 즉 자기력을 갖고 있는 애가 얼마만큼의 공간을 힘을 미칠 수 있느냐 어느 만큼의 공간에 그걸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기장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면 어디 가야 돼? 나사 가서 빨리 취업해야 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자, 그런데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냐면 방향을 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눈에 보이는 뭔가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걸 찾았는데 사람들이 뭐야? 나침반을 찾았거든요. 자, 그럼 나침반 어느 극을 많이 봐? N극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N극을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자. 즉 밑에 그림 보세요. 자기장이 즉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주변에다가 나침반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나침반을 이렇게 다 놨죠. 그럼 이때 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래서 화살표로 어떻게 요렇게 긋는 거죠. 요게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그거져 있죠. 요 선들 볼까요? 녹색 선들 그림에 있는 얘는 실제 우리가 자석을 놓고 봤을 때 보이는 선이야 안 보이는 선이야? 안 보인다 그랬죠. 자기장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교과서나 즉 그 책 같은데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마치 자기장이 보이는 것처럼 뭘 그려? 선을 그려라. 걔를 그래서 뭐 자기력선, 자기력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 자기력 선에다가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멍 그어놓은 거야.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래서 자기력선을 보면 자기장의 모양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까지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림에 지금 보게 되는 모든 그림에 다 자기장이 나와 있으면 자기력선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자기장이란 개념을 알았어. 근데 자기장이 자석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래. 그게 짜증이 나는 거지. 왜? 자석 주변에 당연히 자기력이 있고 이 자기력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문제는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보다 우리는 뭐? 전기, 즉 전류가 흐를 때 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걸 더 많이 볼 거거든요. 이게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그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요걸 볼 겁니다. 요걸 잘 안 봐요 지금. 이제 볼 건 요것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어느 인간이 도대체 발견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면 웨른스테드라는 인간이 처음에 발견을 했거든요. 뭐 하는 거냐면 이 인간이 등산을 좋아했는데 자, 오메 법칙을 가르쳤는데 이 도선 주변에다가 지가 등산하면서 썼던 나침반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전류를 흘리면서 오메 법칙 설명을 했더니 이 나침반 바늘이 뭐하니까 까딱까딱 움직이더란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나침반의 바늘도 뭐로 돼 있어? 자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석을 움직이게 하려면 얘를 바늘을 바꾸게 하려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갖고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침반에 다른 막대 자석 갖다 두면 이 바늘을 까딱까딱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뭐처럼 행동한 거다? 자석으로 행동한 거네. 언제? 전류가 흐를 때. 그래서 얘가 자석처럼 행동한다. 즉 뭘 가진다? 자기장을 가진다는 사실을 웨른스탠드가 알아냈고 요거를 업그레이드한 인간이 누구야? 앙페르입니다. 앙페르예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도선들의 모양이 즉 전깃줄의 모양이 다 달라. 그럼 도대체 어떤 자기장이 만들어지느냐?
자기장의 모양도 이 인간이 밝혀냈고 또 뭐도 한 거야. 자기장이 얼마나 세게 만들어지는지도 이 인간이 굳이 밝혀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 3개를 봐야 되는데 자, 힘듭니다. 설명 하나하나씩 할게요.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성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막대 자석은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이미 자석의 세기가 결정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류의 세기는 도선마다 다 다르게 할 수 있죠. 전류를 세게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흐르게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전류가 세게 흐를 때 자기장이 세게 만들어질까? 전류가 약하게 흐를 때 세게 만들어질까?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면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이 흐를수록 이 자기장의 세기는 세지겠죠. 즉 자기장하고 뭐 하는 거? 전류의 세기가 뭐 하는 거야? 비례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도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가까이 있을 때하고 멀리 있을 때 당연히 언제 더 자기장이 세게 느껴질까? 가까이 있을 때. 그래서 거리에는 뭐 하더라? 반비례하더라. 거리분의 1 요렇게. 이걸 알아낸 거죠. 실험을 통해서. 됐죠? 정말 없애고 싶어지지 그치 앙페르가. 자, 그 다음 밑에 하나 볼게요. 자, 또 뭘 밝혔냐면 이 인간이 참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자, 이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첫 번째 건 직선 도선 주변에 자, 뭐를 만들어? 자기장이 만들어질 때는 뭐로 하더라? 직선 도선이 뭐가 원의 중심이 된 것처럼 동심원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요거 아마 중학교 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됐고요.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자, 어떻게 하라고?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흐른다라고 했을 경우에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하고 네 손가락, 즉 손바닥을 이 도선을 감싸지는 형태로 하게 되면 요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다?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요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기장 방향 찾아라 그럼 요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원형 도선 볼게요. 직선 도선을 이렇게 돼 있는 걸 뭐 하는가? 이렇게 구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그럼 뭐 쓸 수 있어? 방금 썼던 이 자기장 찾는 방법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주의할 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전류 흐른 다음 내려오는데 그럼 여기 전류 방향하고 여기 전류 방향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서 요 왼손 요거를 계속 뭐 해야 돼?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군데군데마다 다 끊어야 돼. 오른쪽 왼쪽 다 끊어서 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아까 똑같이 손가락 드세요. 한번 해보세요. 위로 이렇게 해서 돌면 요렇게 되죠. 아까랑 똑같이 왼쪽이랑. 반면에 얘는 어떻게 엄지손가락이 어디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되죠. 그럼 감아지면 내 손가락은 요 방향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얘를 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의 다른 말은 뭐 우리는 코일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요런 형태를 솔레노이드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코일이란 말보다. 자, 그럼 솔레노이드는 왼쪽에서 썼던 요 2개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못 씁니다. 왜? 안 나와 이렇게 하면. 그래서 바뀝니다. 뭐가? 전류의 방향을 네 손가락이 가리키고요. 네 손가락 여기 있죠? 가리키고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뭔 방향이야? 자기장의 방향. 그런데 선생님 여기 NS 써놨는데요. 아까 설명드렸죠?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먼 극,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래서 N 써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선의 모양에 따라 생기는 자기장의 모양 달라지고요. 방향 찾는 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자, 앙페르 법칙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앙페르 법칙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로부터? 전류로부터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즉, 전기가 뭐처럼 행동할 수 있다? 자석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쉽게 얘기해서 전기가 자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앙페르 법칙을 통해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했다면 요 반대는 안 될까? 요게 궁금한 거죠. 이게 무슨 법칙이야?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실 거냐면 요 패러데이 법칙과 관계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이 패러데이는 흑수저를 자랐거든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어렵게 태어나서 자기가 계속 지금 안전재난 문자가 와서 지금 계속 잠깐 녹화를 멈췄는데요. 여러분들도 제발 이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지난번에 어제 TV를 봤는데 그저께 TV를 봤는데 그 48세 아줌마가 나와서
직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밥을 먹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들한테 옮아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남편한테 이 아줌마가 옮기고 자기 딸한테 옮겼는데 남편이 지금 그 호흡곤란으로 심정지가 와서 이게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 들은데 되게 좀 끔찍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지금 나아졌는데 딸이랑 이 남편 그 뇌사 상태라는 얘기 들으니까 조금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조심한다고 조심해도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계속 확진자가 많아서 어제도 한 400 정도 됐어. 걱정이 큽니다. 제발 좀 안 하기를. 자,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면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일단 잡담을 좀 했고요. 자고 있는 학생 있을까봐.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럼 패러데이 법칙을 볼 텐데요. 패러데이 법칙은 방금 설명했다시피 패러데이가 흑수저 오브 흑수저입니다. 흑수저 오브 흑수저야. 그래서 자기가 공부는 너무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니까 그 인쇄소에 취직을 해서 낮에는 인쇄업을 하고요. 일을 하고 밤에는 그 인쇄소에 쌓인 책들을 보고 독학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이제 그 이 전기를 만드는 방법, 즉 이 반대되는 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건 지금 발전기를 쓸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의 덕이 있거든요, 솔직히. 이 사람이 그냥 특허 출원을 하자고 그냥 쓰라고 합니다. 왜? 자기가 못 가지는 그 심정을 안다 그러면서 내놨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아주 존경하는 과학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관련 실험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동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고 오셨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지금 다시 패러데이 법칙 하겠습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은 뭐로부터? 자석으로부터 전류를 흐르게 하겠다. 즉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리, 즉 발전기, 즉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 설명하니까요. 자, 그럼 실험에서부터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뭐를 변화시켜야 전류가 흐른다고? 자석을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는 설명이 있었죠. 그죠? 그럼 자석을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이 코일이죠. 이 코일, 즉 뭐 솔레노이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솔레노이드가 느끼는 자기장이 커져 작아져. 즉 이런 변화들을 느끼게 되면, 즉 정지했을 때는 아닙니다. 즉 얘가 다가올 때는 자기장이 세지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석은 그것에서부터 가까이 있을 때 세고 멀리 가면 약해지니까, 즉 들어올 때는 즉 코일 쪽으로 다가올 때는 세지죠. 자기장이. 멀어질 때는 약해지죠. 즉 코일이 느끼게 하는 뭐를? 자기장을 변화시켜라. 그럼 이 자기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움직여줬어? 자석의 위치를 변화시켰죠. 즉 뭐하면, 다른 말로 자석을 움직이면, 이렇게 했으면 좀 여러분이 좀 이해가 쉽겠죠, 그죠? 자석의 위치를 변화시키면 자석을 움직이게 되면, 즉 자석이 정지해 있을 때는 안 생깁니다.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코일에 뭐가 생기더라? 전류가 흐르더란 얘기죠. 그러면 전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기계가 뭐야? 검유계였죠. 그죠? 그래서 이 바늘이 뭐 하는가? 까딱까딱까딱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이던 오른쪽으로 움직이던? 그럼 뭐 하는가? 여기에 전류가 생긴 거야.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사하는 기계 뭐? 검유계. 얘가 돼 있죠. 그죠? 요렇게 됐습니다. 요게 뭐야?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뭘 만들자? 전기를 만들어내자. 그죠?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전기를 점점점 많이 쓰니까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자. 그러면 이때 유도라는 말을 쓴 이유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실제 전원 공급 장치를 공급한 게 아니라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유도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가 점점점점점점점 더 많이 되게 하는 방법, 영상에서 이미 답을 봤다, 그죠? 자, 뭐 했어? 뭐 했어? 자, 여러분이 봤잖아요. 자, 자석을 뭐 해야 돼? 빨리 움직여줬죠. 그지? 자석을 빨리 움직였습니다. 자, 그럼 그거를 조금 더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돼?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즉 코일이 느끼는 자기장의 변화가 빨리 움직이면 뭐 하는 거야? 크게 느껴지겠죠. 자, 그럼 이게 이해 안 되면 뭐 하는 거야?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동영상에 나왔으니까 따로 뭐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요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조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석을 빨리 움직인다. 그 말은 코일이 느끼는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뭐다? 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코일을 많이 감아야 돼? 적게 감아야 되겠습니까? 많이 감을수록 좋겠죠.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써드린다면, 요 연구 자석 있죠. 막대 자석. 센 자석을 쓰는 게 좋아? 약한 자석을 쓰는 게 좋아? 센 자석을 쓸수록 자기장 세기 자체가 뭐 하는가?
커지니까 오히려 더 코일이 느끼는 자기장의 변화가 크겠죠. 그죠? 센 자석을 쓸수록 굳이 뭐 쓰자면 하나 더 요거 써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쫓아왔죠. 그죠? 즉, 선생님이 설명드렸다시피 패러데이 법칙이 뭐라고? 발전기의 원리야. 우리 전기에너지 생산할 거니까 뭘 알아라 놓으라고? 패러데이 법칙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왜 앙페르 법칙 설명했네요? 그거를 이해해야 패러데이가 좀 더 쉽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엮어서 같이 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면서 뭐 하는 거? 골치 아파하는 법칙인데요. 자, 패러데이 법칙에 또 패키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렌츠 법칙입니다. 자, 렌츠 법칙은요. 자, 위에서 패러데이 법칙에서 즉 자석을 움직여주면 코일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했죠. 그죠? 그런데 이 코일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왜 이런 쓸데없는 걸 궁금해하고 전류 방향을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궁금해하기 시작해서 실험을 통해서 뭐 한 거야? 찾은 거죠. 찾았는데 이거를 매번 실험해서 찾기가 힘드니까 그럼 요걸 어떻게 찾을 수 있다. 마치 뭐 앙페르 법칙에서 자기장의 방향 마냥 찾기에 만든 거죠. 그래서 렌츠의 법칙을 해봤더니 즉 유도전류는 어떻게 생기냐면 자기장의 변화를 돕는 게 아니라 뭐 하더라? 방해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생기더라. 즉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죠? 됐죠? 이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그러니까 그 학습지 107페이지 즉 교재 107쪽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기 생산과 관련된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칙들을 먼저 살펴봤었다. 그죠? 세 개를 봤었죠? 앙페르, 패러데이, 렌츠 법칙 세 개를 봤었죠. 그죠? 그럼 이제 교재 107쪽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기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발전기는요. 앙페르 법칙은 솔직히 큰 관련이 없고 어느 법칙부터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 법칙이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일단 전자기 유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누구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설명하시면 되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러데이 법칙. 자, 그럼 패러데이 법칙 하면 뭐를 변화시켜서 뭐를 만들어내겠다?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뭘 만든다? 전류를 생산하겠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앙페르 법칙은 반대였고요. 자, 그럼 우리가 영상을 봤었으니까 자, 요 그림이 이제 익숙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코일을 가만히 놔두든지 자석을 가만히 놔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만히 놔두고 둘 중에 하나를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자, 이 검유계의 바늘이 뭐 하더라? 움직이더라. 즉 전류가 생겨나더라 라고 설명을 했죠. 그죠? 그럼 요거를 좀 더 고급지게 설명을 하는 거죠.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혹은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뭐가 바뀌게 된다고? 코일이 느끼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거죠. 자기장이 변해서 코일에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가 전원장치를 연결해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장의 변화를 줘서 전류가 새로 생겨나도록 만드는 걸 그걸 유도된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전류가 유도되어 흐르는 현상 요게 전자기 유도 즉 패러데이 법칙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데나 전류가 유도되어 흐르는 건 아니고 자, 특정한 상황일 때 흘렀죠. 그죠? 전자기 유도를 보시면 자, 첫 번째 실험 영상 떠올려 보세요. 자, 자석을 코일에 가져갈 때 자, N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즉 바늘이 원래 어디 있었지? 여러분 실험에서 봤다시피 0점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죠. 그 다음에 자석을 코일에서 멀리 할 때, 즉 0점에 있던 녀석이 왼쪽으로 갔죠. 서로 지금 반대 방향인 거 보이십니까? 요거 계속 쓸 겁니다. 뒤에 또 설명할 때. 요렇게 되더라. 즉 코일을 가만히 놔두고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거나 자석을 멀리 할 때, 즉 코일이 느끼는 자기장이 뭐 할 때 변하게 되면 전류가 뭐 하더라? 흐르더라. 즉 다른 말로 전류가 뭐 되더라? 유도되더라. 요렇게 써도 되죠. 유도. 요렇게. 자, 그런데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코일의 자기장이 변화가 없도록 만드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자, 얘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는 얘기죠. 즉 왜? 자기장이 변화가 없죠.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죠. 즉 유도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유도 전류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전자기 유도는 설명드렸죠. 자석에서 어떻게 전류가 만들어지느냐. 자, 일단
코일의 자기장이 변화가 일어나야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하도록 만들어야 돼?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거나 혹은 뭐 하는 거? 멀리 하도록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코일이 고정되어 있을 때 자석이 다가오거나 멀어진 거지 코일이 느끼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전류가 유도되더라 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때 전류가 유도될 때 그 유도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전지에 연결했을 땐 전류 방향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하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전원에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방향일까? 이거를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떠올려야 되는 법칙이 하나 있죠? 아까 전자기 유도는 패러데이라 그랬으면 얘는 누구 법칙? 렌츠 법칙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렌츠 법칙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자, 뭐 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뭐를 방해한다고? 자기장을 잘 변하게 한다고? 못 변하게 한다고? 못 변하게 방해한다 그랬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 그럼 이게 어려운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자기장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여기서 자석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석을 잘 움직이게 해줘? 못 움직이게 해줘?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됐죠? 뭐 어렵죠? 근데 밑에 그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이미 실험 결과들은 다 봤거든요. 실제 실험했더니 이렇게 나오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될까? 이론으로 설명을 들으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N극 먼저 볼 텐데요. 여기 그림 잠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G 있죠? 여기 G. 이렇게. 여기 다 G들이 있거든요. 그럼 G는 뭐냐면 검유계를 뜻합니다. 이게 뭐 갈반이 어쩌죠? 갈반인 거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 글자를 따서 그냥 검유계를 뜻하는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검유계입니다. 즉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를 검사하는 기계 검유계. 자, 그럼 볼게요. N극을 가까이 할 때, N극을 멀리 할 때, S극을 가까이 할 때, S극을 멀리 할 때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려는 방향,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N극이 다가오려고 하죠. 그럼 이 N극, 즉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려면 당겨줘야 돼, 밀어줘야 돼. 자석을. 밀어줘야 방해하는 거잖아요.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얘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건 얘를 뭐 하는 거야? 밀어내는 방법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석을 밀어내려고 그러면 같은 극, 다른 극, 같은 극을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위에 뭐가 N극이 생성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N극, S극 써도 되고요.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봐봐. 화살표 보세요. 요거. 요 다 자기력선이지. 밑에 요 녹색도 보세요. 뭐야? 다 자기력선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빨간 게 나타내는 자기력선과 녹색이 나타내는 자기력선의 출처가 같아 다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녹색으로 그려진 건 누가 만드는 자기장이야? 자석입니다. 여기 N극이 만들어내는 자기력선이고요. 빨간 게 만들어내는 건 누구냐? 여기 누구야? 요 유도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입니다. 선생님, 코일이요. 지금 뭐 한다고 했냐면 유도전류가 흐른다며요. 근데 유도전류가 흐르는 건 알겠는데 유도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요? 이거에서 뭘 하나 떠올리셔야 되냐면 앙페르 법칙. 자, 다시 설명할게요. 일단 코일 주변에 자석이 옵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져? 유도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됐죠? 뭔 법칙? 패러데이 법칙. 그런데 이 유도전류가 코일에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돼버리죠, 코일이. 그럼 그 코일 주변에 다시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몇 개가 그려진 거라고? 2개. 그러니까 이 녹색으로 그려진 건 영구자석, 즉 우리가 다가오는 저 N극이 만들어낸 자기력선, 즉 자기장을 표시한 것. 그 다음에 이 빨간 거는 이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가 다시 자기장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표시한 게 빨간색이다. 그래서 2개가 그려진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앙페르 법칙 때문입니다. 이거 유도전류가 만드는 거는 얘는 앙페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앙페르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2개씩 그려져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자기장의 방향은 N극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N극 쪽으로 화살표가 다 그려져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이 녹색 요렇게 나오잖아요. N극에서. 그래서 요렇게 그려진 거고요. 빨간색은
이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이니까 위가 N극이 돼야 된다면서요. 이렇게. 그래서 뭐 N극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은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 다 봤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밑에 빈칸 채워볼게요. 코일의 자기장. 자, 그러면 N극이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건 코일의 입장에서 보면 자석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가 느끼는 자기장이 세져 약해져? 세지죠. 즉 여기가 뭐가 된다고?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다가올 때 얘를 잘 들어오게 잘 다가오게 해 밀어내줘야 돼. 밀어내줘야 되죠. 그래서 위쪽에는 자 N극이 유도됐다고 S극이 유도됐다고 N극이 유도되는 거죠. 유도라는 말을 왜 썼는지 알죠?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생겨난 거라서 유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코일 위쪽에 N극이 생기네. 그렇게 되면 N극 만나는 꼬라지가 되니까 자석을 당긴다 밀어낸다 밀어내네. 즉 당기는 힘 밀어내는 힘 밀어내는 힘. 자 그럼 밀어내는 힘을 유식하게 뭐라 그래? 청력이 생기게 되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랬더니, 자, 그 뒤에 이제 밑에 유도전류 방향 있죠? 요건 좀 이따 쓸게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N극을 멀리 할 때 볼게요. 자, N극을 멀리 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을 해볼게요. 자, N극이 멀리 가려고 해. 자, 그러면 얘가 잘 나가도록 도와줘야 돼? 못 나가게 당겨야 돼? 당겨야죠. 자, 그럼 당기려면, 자, 반대극, 같은 극. 같은 극이야 반대극이야? 반대극이 와야죠. 아까 가까이 할 때는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밀어야 되니까 뭐 같은 극이 왔다면 얘는 못 가게 하니까 뭐 하는 거야? 당겨야죠. 당기려고 하니까 뭐 S극. 서로 반대극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빈칸 3번 채워볼게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감소하죠. 왜? 멀어지니까 자석 자체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얘가 잘 못 나가게 당겨야 된다. 그러니까 코일 위쪽에 무슨 극이 유도된다? S극이 유도돼야 되네. 자, 그럼 자석을 밀어낸다, 당긴다, 당기네요. 끌어, 당김.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청력입니까? 인력입니까? 얘는 인력이 되겠죠. 그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즉, 뭐,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해라. 즉, 자기장이 변하는 걸 최대한 뭐 해라? 막아라. 이거는 거죠. 자, 그럼 동영상 잠깐 정지하시고요. 오른쪽에 두 개 한번 해보실까요? S극을 가까이 할 때와 S극을 멀리 할 때 한번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 해봤다라고 생각하고요. 제발 잔소리같이 들리지만 꼭 해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S극을 가까이 한다. 자, 그럼 X극이 잘 들어오도록 해? 못 들어오도록 해? 막아야지, 그지? 자, 그럼 위에는 SN, S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자기력선의 방향하고 방향 같아 달라. 지금 반대로 그려진 거 보입니까? 화살표가. 자, 이거 설명할 거 많죠? 자, 여기 보세요. 아까는 자석이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녹색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제 S극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녹색 화살표가 이렇게 S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향 반대입니다. 요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그럼 얘가 S니까 반대쪽으로 코일에 만들어지는 자기장도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아까랑 반대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빈칸 뭐라고 쓰면 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돼? 증가하죠. 왜? 자석 다가오니까. 똑같습니다. N극이 다가오든 S극이 다가오든 자석 근처에 오게 되면 자기장은 세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다가오는 걸 막아야 되니까 다가오니까 위쪽에 그럼 무슨 극을 유도해라? S극을 얘는 유도하더라. 그럼 자석을 당긴다 밀어낸다? 밀어내네. 그럼 얘는 뭐야? 청력이더라.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할게요. 자, 이제 반대로 S극을 멀리 하더라. 자, 이때 자기력선 방향은 동일합니다. N극, S극 바뀐 게 없겠으니까요. 똑같습니다. 요거 방향도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럼 이 자석이 멀어지니까 코일 위쪽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고요. 요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일 위쪽에 무슨 극이 유도돼야 된다? 나가니까 당겨야 돼. 극이 같아야 돼, 반대해야 돼. 반대극, N극이 유도되더라. 됐죠? 그럼 자석을 당긴다, 밀어낸다, 당겨야죠. 끌어, 당김. 자, 그러면 청력이야, 인력이야? 인력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다 했어요. 왜 어떻게 움직임이 방해하느냐. 그 원리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전류가 어떻게 흐를 것이냐를 봤더니 실험 결과, 자, 그랬더니, 자, 첫 번째, N극이 가까이 올 때는, 자, 어디에서 어디 화살표 보세요. 어디서? B에서 A 쪽을 향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럼 얘는 뭐? B에서 뭐? 검유계를 거쳐서 A 방향으로 됐네요. 이때 I는 인덕탄스에서 I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전류가 절로 흘러간다라는 의미하고 있겠죠. 그림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N극을 멀리 할 때, 자, 생기는 극의 방향이 서로 뭐야? 반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전류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화살표 보세요.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 자, 여기 어떻게? A에서 B로 흘러오고 있죠. 화살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S극을 가까이 한다. 자, 그림 봤더니 어떻게 돼 있다 지금? 어디서 어디야? A에서 B 돼 있고요. 얘는 B에서 A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우리가 봤던 실험 영상을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자, 뭐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코일에 있을 때, 코일에서 자석 다가올 때 이 검유계에서 바늘에 움직이는 방향하고요. 자석이 멀어질 때 검유계 방향이 같았어, 반대였어? 반대죠, 이렇게. 왜? 전류가 반대로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상에서도 봤죠? N극과 S극을 또 바꿨을 때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이 같았어, 반대였어? 반대죠, 지금. 됐죠? 요거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이렇더라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볼 때가 있잖아요. 모의고사를 보거나 수능을 보거나 학교 시험 문제를 볼 때 이 실험 장치를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어떻게 찾냐면 이 렌츠라는 사람이 여러 번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찾을 수가 있네. 자, 그래서 요것도 찾는 방법까지도 뭐 하는 거야? 찾아놨네. 자, 짜증이 나죠. 그죠? 왜? 물어볼 거니까. 당연히. 자, 그러면 문제로 물어볼 거니까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자석에 만약 N극이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위에는 무슨 극이 돼? N극이 되죠. 그럼 밑에는 무슨 극이 돼? S극. 왜?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해야 하니까. 그럼 됐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원리를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냐면, 자, 왼쪽 보세요. 오른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왼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오른손으로 했을 때, 자, 엄지손가락이 뭔 방향이다? 유도된 N극 방향을 가리켜라. 위에 여기 N이죠. 그럼 이렇게 돼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뭐다? 전류 방향이다. 그럼 얘는 요 방향으로 되니까 이 코일은 뱅글뱅글 도니까 요런 방향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지게 되는. 됐죠? 그죠? 자, 그럼 유도전류 방향 어떻게 찾아라? 자, N극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를 가리켜라. 왼손 안 됩니다. 왼손 쓰지 마세요. 오른손입니다. 그러면 누가 내 손가락이 감긴 방향이 코일에 흐르는 누구의 방향이다? 유도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자, 열 효율도 배워서 앞에 정리를 했고요. 이제 뒤에 나오는 전기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법칙들 오늘 여러 개를 배웠어요. 지금 뭐 앙페르, 패러데이, 렌츠 법칙까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요거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볼게요. 형성평가 1번. 자, 교재는 110쪽입니다. 자, 1번.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코일의 자석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생기는 전류의 방향은 다르다. 반대였죠. 방금 우리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일단 답이 아닙니다. 자, 2번.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움직일 때 전류가 발생한다. 아니면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을 움직일 때 전류가 발생한다. 맞다, 틀리다. 맞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답이 아닙니다. 왜? 둘 중에 하나만 움직이게 되면 코일이 느끼는 자기장의 세기가 바뀐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 3번 다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가 더 커진다. 즉
코일이 느끼는 자기장의 변화가 더 커지죠. 그럼 더 세게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석의 세기는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와 무관하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그 다음에 자석을 센 자석을 쓸수록, 코일을 더 많이 감을수록 유도되는 전류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틀린 건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전자기 유도의 예로 옳지 않은 거 봤는데요. 즉 전자기 유도는 뭐를 변화시켜서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류를 흐리도록 하는 게 전자기 유도였잖아요. 그죠? 자, 그럼 관련 없는 건 몇 번이냐면요. 1번입니다. 일단 자, 세탁기는 뭔데? 그 모터가 돌잖아요. 옛날 통돌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집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밑에 모터가 있어서 이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래서 물을 돌려가면서 섬유들이, 즉 옷감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세탁 돌도록 하는 건데요. 얘는 뭐냐면 반대입니다. 전류를 돌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즉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서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고요. 즉 전류가 자기장으로 바뀌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전자기 유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검유계에 나타난 전류의 방향이 같은 것끼리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그럼 뭐를 떠올리시면 되죠? 이거? 뭘 떠올리면 돼? 렌즈 법칙. 렌즈 법칙. 그죠? 자, 그럼 기억 보세요. 기억은 N극이 다가옵니다. 자, 그럼 다가오는 걸 도와줘, 막아야 돼. 막아야죠. 그럼 위에 이쪽에 오른쪽에 N극이야, S극이야? N극 생겨야죠.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N극이 멀어집니다. 자, 그럼 얘를 당겨야 돼, 밀어야 돼? 당겨줘야죠. 그럼 무슨 극? S극 생기겠네요. 그 다음에 D극 보세요. 자, S가 다가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S극이 생겨서 밀어내야 되겠다. 그죠? 요거 왜 이렇게 쓴지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보세요. 자, S가 멀어집니다. 자, 그러면 위쪽, 오른쪽은 N극이 생겨야 돼? S극이 생겨야 돼? N극이 생겨야지. 그치? 그래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다 멀어지는 걸 막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짝을 지으라고 했으면 뭐? 요렇게 짝을 지으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전류 방향 같은 것끼리 짝 지으라 그랬는데 선생님 왜 N극, S극만 찾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설명하면 됩니까? 아까 오른손 보셨죠? N극에 나타나는 위치가 같으면 얘 엄지 방향이 동일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 손가락으로 감아지는 요 방향도 뭐 하는 거야? 동일할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오는 극에 같다면 당연히 유도전류 방향도 같을 거거든요. 따라서 그냥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엮은 겁니다. 극만 찾은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역, 리을 혹은 니은, 디귿 엮어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 엮어 놓은 거. 됐죠? 그죠? 자, 오늘도 뭐 많은 내용들이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배웠던 건 뭘 배웠어? 열효율 배웠죠. 자, 열효율은요. 자, 공식 있었죠. 뭐 공급해준 열량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로 바뀐 거. 자, 그런데 이 일이라고 하는 건 공급한 열에서 밖으로 빠져나간 열. 그래서 Q2 이렇게 쓰시면 되죠. 요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곱하기 100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100을 쓰면 퍼센테이지로 나오고 곱하기 100을 안 쓰면 점 얼마의 소수점 형태로 나오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에 따라 다르니까 판단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 뒤에 있는 건 쓸 건지 말 건지는 문제에 따라서 분류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요 값을 키워야 돼, 작아야 돼? 키워야 되죠. 그러면 요 값이 커지려고 하면 자, 누구 값이 작아져야 돼? 요 Q2 값이 작아져야 되더라. 즉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의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하더라 라고 봤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뭘 배웠습니까? 오늘 전자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개념과 법칙 배웠죠. 자, 뭔 법칙? 앙페르 법칙. 자, 앙페르 법칙은요. 뭐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 자기장이 생성되더라 라고 설명했죠. 즉 뭐가? 전기가 자석처럼 되더라 라고 그냥 쉽게 설명하시면 되죠. 전류는 전기고 자기장은 원래 자석이 가진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더라. 즉 얘가 전류가 흐르면 자석처럼 행동할 수가 있더라. 3번 패러데이. 자, 패러데이는요. 누구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누구? 앙페르 반대. 즉 얘는 뭐를 변화시켜서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류를 만들어내더라. 즉 우리가 하게 될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의 원리를 찾아낸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전류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유도전류, 즉 전원장치를 공급해서 얻는 전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유도전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즉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전류가 만들어질 때 이 전류, 유도전류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봤더니 자 어떻게 되는지 그거 알려준 게 렌츠 법칙이었고, 자 자기장의 변화를 도와주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 유도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더라. 그죠? 그래서 N극이 다가올 때 위에는 뭐가 N극이 생겨서 얘를 밀어내고 N극이 멀어질 때는 얘를 뭐 하는 거야? 끌어당기기 위해서 S가 형성되고 그때 설명 싹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자, 일일이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얻었는데 자, 알아내기 힘들어서 뭐 엄지손가락이 누구 유도된 코일의 N극을 가리킨다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의 방향? 이게 전류의 방향이더라. 지금 그림이 이상한데요. 요거 여러분이 알아보시죠. 이게 엄지고요. 얘 네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전류 방향이더라. 요거 찾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교재에 있었고요. 요거 107쪽에 있었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 전자기 유도가 자 검유계에서 넣었다 뺄 때 할 때 우리 실험 영상 봤었죠. 서로 반대라는 거 요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도 봤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별로 힘든 내용이 솔직히 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요거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뭘 시작하려냐면 발전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기 하고 그 다음에 발전을 한 것을 우리 과정까지 뭐 하는 거? 수송하는 과정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진짜 키 하이라이트는 다음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보면 일부 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생소한 게 지나갔지만 다음 시간에 비하면 조금 약한 버전이긴 한데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송전 파트는 반드시 꼼꼼하게 좀 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발전기의 원리와 전기 에너지 수송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거 진행하겠습니다. 오매 법칙부터 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